41번에서 제가 해설에 오류가 있어서 정정하고 46번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1-5번의 선지문 중국군과 함께 영릉가 전투에서 큰 전과를 얻다. 제가 쌍성보로 착각을 해가지고 영릉가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흥경성 이 전투하면은 1930년대 초 남만주에서 활동했던 바로 조선 혁명군의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끈 사람은 이제 양세봉 장군이고요. 중국 의용군과 함께 1930년대 초여 남만주 쪽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46번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밑줄근 개헌안의 시행 결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찬성표가 135, 반대표 60, 기권 7, 결석 이뤘다. 그런데 60표의 반대표는 총수의 3분의 1 훨씬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주의해 보아야 한다. 민의원의 3분의 1은 정확하게 계산할 때 135와 3분의 1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3분의 1이니까 4452이라고 해서 이건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예, 저기 5 미만은. 자, 한국은 표결에서 단수를 계산하는 데는 전례가 없었으나 단수는 계산에 넣지 않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개헌안은 통과된다는 것이 정부의 견해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 4452과 관련된 개헌 내용 이것을 묻는 것인데요. 자, 이것은 유명한 이승만 정권 때 있었던 어처구니없는 개헌안이죠. 여기 핵심 내용은 뭐냐면 초대 대통령의 한해 당시 있었던 그 거듭 중자 중임 제한을 없애는 그러한 조항인 것이죠. 그래서 삼선 개헌을 나중에 또 박정희 정권 때 합니다. 왜냐하면 4452 개헌이 있었지만 그것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게만 적용이 됐던 당시 개헌 당시 대통령 요 분에만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답은 이제 3번이 되겠고요. 자, 이 4452 개헌은 이제 이른바 이제 정확한 명칭은 이제 2차 개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떠한 개헌인가 살펴보죠. 대통령 중심제가 의원 내각제로 바뀌었다. 바로 3차 개헌입니다. 1960년에 4.19 혁명 직후 허정 과도 정부가 이제 들어서죠.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고 여기서 이제 의원 내각제 법률로 개헌을 되면서 장면 내각이 들어서게 되죠. 통일주체 국민에서 대통령 설치되었다. 자, 이것은 7차 개헌이 되겠습니다. 이른바 유신헌법이라고 그러죠. 1972년 대통령 간선제인데 그 간선을 하는 기구가 바로 통일주체 국민회의다. 선거인단이 선출하는 7년 단임의 대통령제가 실시되었다. 자, 이것은 8차 개헌입니다. 이른바 뭐 50헌법이라고 하는데 1980년 전두환 정부가 이제 실권을 장악한 다음에 이제 개헌을 한 것이죠. 네,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인 50총 선거가 실시되었다. 자, 이것은 재헌 총선거가 실시되어서 이제 결국 재헌 헌법이 되는 것이죠. 1948년에 있었고요. 그 결과물로 이제 국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제 재헌을 하게 됩니다. 다음 47번 가나 문서가 작성된 사이에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를 보면은 무상 원조에 대해 한국 측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출입 은행 차관에 대해서는 양측 합의에 따라 국교 정상화 이전이라도 협력하도록 추진할 것을 양측 순에 건의한다. 여기만 이제 일본하고 우리가 이제 그 무상 원조, 유무상의 원조를 한다는 것이죠. 일본이 독립 한일 국교 정상화의 대가로. 자, 이것은 바로 그 한일 국교 정상화 과정 중에 이제 그 군정,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가 이제 들어서기 바로 직전인 1962년에 작성했던 김종필 오히라 각서가 되겠습니다. 당시 이제 그 중앙정보부장 실세인 김종필이 이제 당시 오히라 일본 외상과 함께 한일 국교 정상을 체결하면서
여기서 이제 그 유무상의 원조를 받아서 당시 경제개발 계획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여기는 또 이제 그 정식으로 이제 그 한일 국교가 이제 정상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게 이제 1965년에 되는데요. 이 와중에 이를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1964년 6.3 사태라는 게 있죠. 예, 학생 시민들이 격렬하게 예, 일본의 뭐 명확한 반성이라든지 뭐 또 뭐 보상 이런 것이 뭐 불충분하다, 사죄, 독도 문제 등등등 여러 가지가 이제 얽혀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서울과 일부 지역, 서울 일대에 이제 계엄령도 내려지고 미수령도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고요. 자, 이게 1964년이니까 해당이 되죠. 자, 그러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언제 체결이 됐냐? 휴전협정이 체결이 된 직후인 1953년 10월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제 있게 되느냐? 유엔에 그런 결의가 없더라도 미국이 자동 참전하게 되는 뭐 그러한 아주 우리에게 획기적인 그러한 조약이죠. 경찰이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를 반민특위를 습격하였다. 이게 이제 1949년 66 사태라고 그러죠. 예. 6월에 있었던 일이고요. 결국 시효가 단축이 되면서 반민특위 활동은 이제 중단이 되었죠. 평화 통일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고봉암이 이제 구속이 됐다. 이른바 조봉암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승만 정부 시기인 있었고요. 결국 진보당은 해체가 되고 조봉암은 이제 1959년에 전격 처형이 되죠. 유상매수 유상분배 원칙의 농지개혁법이 제정이 됐다. 이것도 역시 1949년 이제 6월에 제정이 돼서 그 이듬해에 보완을 해서 3월에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다음 48번 다음 기사 내용이 보도된 정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국내 대중가요 222곡 금지곡으로 선정 이렇게 되는데 잘 모르더라도 긴급조치 제9호라고 되어 있죠. 긴급조치가 시행되는 시기는 바로 유신헌법 시기가 되겠고요. 바로 박정희 정부 시기가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이 시기에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 국가가 개개인의 뭐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요즘으로 따지면 그런 것까지 이제 개입을 하게 됩니다. 국가라는 관점에서 뭐 미풍양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뭐 눈살이 찌푸려지는 요즘은 뭐 그것도 하나의 개성으로 보지만 그 당시는 다 이것을 범죄시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장발 남자는 장발 여자는 미니스커트 이런 것까지도 직접 재고 뭐 즉석에서 깎고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기본권이 많이 말살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죠. 경기장에서 프로축구를 관람하는 회사원. 자, 이거는 1983년부터 이제 프로축구가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는 1982년은 프로야구가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전두환 정부가 되겠죠. 개성공단 착공식에 참석하고 있는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그 6.15 공동선언의 이제 후속 조치로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 2003년부터 이제 착공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그 기반을 내놓는 것은 이제 김대중 정부이고 이제 착공으로 이제 들어서는 것은 이제 노무현 정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실명제에 따라 신분증을 요구하는 은행 직원. 이건 이제 그 금융실명제가 1993년이니까 이것은 김영삼 정부가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외환위기 극복으로 근무기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이것을 외환위기 극복이 이제 IMF가 이제 김영삼 정부 말년에 있었어요. 1997년. 그렇지만 이것을 이제 해결하는 그런 정책은 이제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했죠. 네.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49번 다음 선언문을 발표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국민의 합의 배신한 4.13 호원 조치가 무효임을 전 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자, 이 4.13 호원 조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전두환 정부 마지막 집권기인 1987년에 전두환 정부가 노골적으로 호헌, 당시 8차 개헌 대통령 간선제를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것이죠. 여기에 반발해서 결국 6월 시민들의 민주항쟁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은 건 결국 뭘까요? 바로 대통령 직선제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것이 관철이 돼서 현행헌법이 되었습니다. 5년 단임에. 자, 그래서 정답은 결국 2번이 되겠고요. 장면 내각이 출범하는 배경이 되었다. 자, 이것은 4.19 시민혁명의 결과이죠. 이승만 정부가 붕괴되고 3차 개인 의원내각제 개헌을 통해서이죠. 그 다음에 3.15 부정선거에 항일한 시에서 비롯됐다. 이것도 역시 4.19 시민혁명 관련돼 있고요. 그 다음에 친군부의 비상경학대가 원인이 되었다. 이것은 5.18 민주화운동이죠. 광주에서 있었죠. 1980년. 3.1 민주구국선을 통해 긴급조치 철폐 등을 요구했다. 앞서 문제에서 나왔었죠. 긴급조치 철폐는 유신 헌법에 반대하는 그러한 조치이니까 긴급조치가 유신 헌법에 입각한 정치이니까 반유신 민주화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0번. 다음 경출사를 발표한 정부식의 통일 노력으로 오른 것은 뭐 읽지 않아도 이 얼굴이 노태우 대통령이죠. 자, 이 시기에 통일 노력하면은 자, 합의된 문서 딱 세 가지 외우죠. 1972년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공동선언, 자주평화민족의 대단결, 남북조전위원회. 그 다음에 이제 노태우 정부 때 남북 기본합의서가 있죠. 그리고 그거에 앞서서 1991년 8월에는 유엔 남북 동시가입 이게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뭐 쉽게 1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4 감정소면 1972년 이건 박정희 정부 시기이고요. 자, 14 남북공동선언. 자, 이것은 14 남북공동선언은 1차 남북 정상회담 2000년 6.13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6.15 공동선언이 발표되었죠. 그래서 적극적인 북한과의 어떤 통일의 움직임이 있었고요. 이게 김대중 정부이고 2차 남북 정상회담이 바로 2007년 바로 고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해에 있었죠. 그 다음에 금강산 해로 관광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게 1998년부터 있었는데 이거 역시 김대중 정부의 그러한 적극적인 그러한 대북 포용 정책 결과이죠. 최초의 이산가족 고향방문 시다. 이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1985년 전두환 정부 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산가족이 이제 실현이 되는 것은 2000년 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선언의 결과이고, 그렇지만 최초로 한 것은 전두환 정부 때 있었습니다. 서울과 평양을 서로 상호 방문하였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이상 제45회 한국사 능력검시정 고급편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